이제 필요 없는 짐이니 나가라는 거지? 내가 평생 피눈물 흘리며 키운 내 자식이 이 입으로 나더러 집을 나가라고? 밥숟가락이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식탁을 강타했습니다. 67세 박정희 여사의 얼굴이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방금 들은 말이 현실인지 악몽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 오해하지 마세요. 요양원이 요즘은 호텔처럼 좋다고 하잖아요. 어머니도 편하시고 우리도 좀 숨통이 트일 것 같아서.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정희 여사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손가락이 닳도록 일해 마련한 이 집에서 자신의 피와 살을 바쳐 키운 아들이, 그리고 딸처럼 아껴준 며느리가 자신을 내쫓으려 한다는 사실만이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우리 애들도 이제 고등학생이고 중학생인데 방이 각자 필요해요. 어머니 방을 애들 방으로 써야 할 것 같아요. 정희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가슴을 부여잡았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말싸움이 아니었습니다. 평생을 바친 가정에서 쫓겨나는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내가 이 집을 나가면 어디로 가란 말이냐?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집은 남편과 함께 젊음을 갈아 넣어 지은 곳입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던 세월의 결정체입니다. 3년 전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아들 내외의 요구에 따라 집의 반을 이미 증여했지만 법적으로는 여전히 정희 여사의 집입니다. 그런데 이제 완전히 내쫓으려는 것입니다. 어머니,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매달 용돈도 드릴 테니까. 아들은 마치 거래를 제안하듯 말했습니다. 정희 여사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이 뒤섞인 눈물이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느냐? 단 하루도 너희를 위해 살지 않은 날이 있었느냐? 정희 여사는 식탁에서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그들의 결심은 확고해 보였습니다. 정희 여사는 자신의 방으로 비틀거리며 들어갔습니다. 방문을 닫는 순간 몇십 년 전의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왔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을 때의 기쁨, 첫 걸음마를 뗐을 때의 환희,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아들었을 때의 자부심. 그 모든 순간들이 이제는 가시처럼 가슴을 찔렀습니다. 내 아들을 위해 이가 다 빠져나갈 정도로 굶어가며 대학 등록금 모았는데, 내 손가락이 잘려나가는 고통도 참으며 일했는데, 정희 여사는 벽에 붙은 가족 사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 손주들의 천진난만한 얼굴. 이제 그 가족 속에 자신의 자리는 없어 보였습니다. 그저 필요 없는 짐일 뿐이었습니다. 여보, 당신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키운 아들이 나를 내쫓으려고 해요. 남편의 영정사진을 붙잡고 정희 여사는 오열했습니다. 밤새 울음소리가 방에서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문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존재가 이미 지워진 것처럼. 다음 날 아침 정희 여사는 평소와 같이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렸고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평생 해온 일이지만 오늘은 모든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요양원 자료 좀 가져왔어요. 한번 보세요. 정말 좋은 곳이에요. 며느리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팸플릿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정희 여사는 그 팸플릿을 바라보았습니다. 화려한 사진들, 웃고 있는 노인들의 모습.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그것이 감옥처럼 보였습니다. 저기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매일 프로그램도 있고 의료진도 상주하고. 며느리의 말은 계속되었지만
정희 여사의 귀에는 당신은 이제 쓸모없으니 나가주세요라는 말로만 들렸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바친 대가가 이것인가? 이제 늙고 병들었다고 버려지는 것인가? 정희 여사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립니다. 쭉 펴지 못하는 허리, 일로 뒤틀린 손가락, 굳은 살 박힌 손바닥. 이것들이 그녀가 가족을 위해 바친 삶의 증거물들입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터로 나가고 밤늦게 달빛을 보며 귀가했던 그 세월이 지금 와서는 아무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내 몸이 부서져라 이랬어. 아들 서울대 보내려고 남의 집 김장 열흘 연속으로 하다가 손가락이 잘려나갔을 때 피가 콸콸 쏟아졌는데도 병원비 아까워서 대충 싸매고 다음 집으로 일하러 갔었어. 아들 등록금이 더 중요했으니까 그 아들이 이제 와서 나보고 짐이라고 나가라고 해. 그렇게 자신의 피와 살을 깎아 키운 아들입니다. 지금 그 아들은 S그룹 계열사 이사로 월급만 3천만 원이 넘습니다. 호화로운 외제차를 몰고 명품을 입고 다니는 그 모든 것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은 어머니에게 필요 없으니 나가라고 합니다. 아들아, 내가 너를 위해 바치지 않은 게 뭐가 있니? 내 청춘, 내 건강, 내 모든 것을 다 바쳤는데 이제 와서 쓸모없는 짐이라고? 난 어디로 가란 말이냐? 정희 여사는 그날 이후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넘기지 못했습니다. 일주일 만에 얼굴이 함몰되고 몸무게가 5kg나 빠졌습니다. 밤마다 방에서 들려오는 흐느낌 소리에 손주들은 불안해했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모른 척했습니다. 마치 곧 사라질 존재처럼 그녀를 대했습니다. 식탁에서도 거실에서도 정희 여사는 투명 인간이 되었습니다. 정희 여사의 삶을 돌아보면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20살에 시집와서 시부모님을 모시고 남편을 내조하며 아들 하나를 키우기 위해 평생을 바쳤습니다. 시어머니께서 중풍으로 쓰러지셔서 10년 동안 대소변을 받아냈어요. 한 번도 싫다는 생각 안 했어요.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시어머니마저 세상을 떠난 후에도 정희 여사는 쉴 틈이 없었습니다. 남편의 작은 철물점을 도우며 아들의 뒷바라지를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모두 남편이 장사를 잘해서 부자가 됐다고 했지만 사실은 정희 여사가 새벽장에 나가 물건을 떼오고 장부를 정리하고 거래처를 관리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글을 많이 배우지 못해서 장부 정리하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밤새 앉아서 하나하나 계산했죠. 손가락이 다 닳도록. 아들이 서울대에 합격했을 때 온 동네가 떠들썩했습니다. 정희 여사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좋은 직장에 취직하고 좋은 신부감을 만나 결혼했을 때도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우리 아들이 결혼할 때 제가 모아둔 돈으로 신혼집 전세금을 다 대줬어요. 아들이 고생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그래도 아깝다는 생각 한 번 안 했어요. 그렇게 아들 내외와 함께 살게 된 정희 여사는 며느리를 자신의 딸처럼 여겼습니다. 첫 손주가 태어났을 때는 더욱 기뻤습니다. 손주를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 이유식을 준비하고 기저귀를 갈아주며 아들 내외가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손주 돌보는 건 정말 행복한 일이었어요. 애들이 할머니하고 부를 때마다 가슴이 벅찼죠.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그 행복도 잠시 세월이 흐르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조금씩 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의견 차이였습니다. 아이 양육 방식이나 집안일 하는 방식에서 세대 차이가 느껴졌습니다. 정희 여사는 최대한 며느리의 의견을 존중하려고 노력했지만 며느리는 점점 더 날카롭게 변해갔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며느리가 제 눈을 마주치지 않더라고요. 말을 걸어도
짧게 대답하고 가버리고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했는데 나중에 보니 저를 피하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손주가 정희 여사에게 달려와 안기자 며느리가 버럭 화를 냈습니다. 애한테 자꾸 오래된 생각 심어주지 마세요. 요즘은 그렇게 안 키워요. 그 말에 정희 여사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느꼈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와 손주 사이를 방해하는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눈치를 보게 됐어요. 내가 이 집에서 불편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죠. 하지만 그래도 가족이니까 참았어요. 정희 여사의 남편은 3년 전 갑작스러운 뇌출혈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남편이 갑자기 사라지자 정희 여사는 큰 상실감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오래 슬퍼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남편의 재산을 정리하면서 아들 내외가 집 명의를 자신들에게 완전히 넘기라고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가고 난 뒤에 애들이 집 명의를 물려달라고 하더라고요. 아직 내가 살아있는데 그래도 아들 내외가 불안해하는 것 같아서 반은 증여했어요. 법적으로는 여전히 제 집이지만 언젠가는 다 줄 거였으니까. 정희 여사는 남편의 유산 중 상당 부분을 아들 내외에게 넘겼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는 자신의 노후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그 돈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의 사업 투자금으로 대부분 나가버렸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제가 가진 돈을 다 줬어요. 노후를 위해 모아둔 돈이었지만 아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지만 그 사업은 실패로 끝났고 정희 여사의 노후 자금은 모두 사라졌습니다. 그래도 정희 여사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업이란 게 그럴 수도 있지라고 자위하며 아들을 위로했습니다. 그래도 내가 건강하니까 됐다. 엄마는 너만 잘 되면 그걸로 충분해. 그렇게 세월이 흘러 정희 여사도 나이가 들어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예전처럼 집안일을 많이 하지 못하게 되었고 가끔 기억력도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손주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해주고 집안을 정리하며 자신의 역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안 하면 짐이 될까봐 아픈 무릎 붙잡고 끙끙대면서도 밥상은 꼭 차렸어요. 우리 손주들이 좋아하는 반찬을 만들려고.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며느리의 눈에는 정희 여사가 점점 더 걸림돌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늘어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진 며느리는 정희 여사의 존재가 더욱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며느리가 재택근무를 하는데 제가 부엌에서 일하면 시끄럽다고, 거실에 있으면 통화할 때 방해된다고 점점 제가 있을 자리가 없어졌어요. 결국 그 상황은 식탁에서 터진 폭탄 선언으로 이어졌습니다. 어머니, 이제 요양원에 가시는 게 어떨까요? 그 말을 들은 정희 여사는 그 자리에서 쓰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이게 무슨 소리야. 이 집은 내 집인데. 아들은 아내의 말에 동조했습니다. 엄마, 우리도 이제 애들 크고 방이 필요해요. 엄마도 연세 있으시니까 요양원이 편하실 거예요. 거기 가면 같은 연배분들도 계시고. 정희 여사는 그 순간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 자신의 모든 것을 준 그 아들이 이제는 자신을 내쫓으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제 방에 들어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자식을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버려지는구나 싶어서. 정희 여사의 이야기가 동네에 알려지자 오랜 친구 한 명이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함께 해온 이웃 김순자 씨였습니다. 정희야, 너무 속상해하지 마. 요즘 세상이 다 그렇다더라. 우리 세대는 자식 위해 모든 걸 바쳤지만
지금 젊은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가 봐. 순자 씨는 정희 여사에게 노인복지관을 함께 다녀보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집에서 하루 종일 눈치를 보며 지내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 정희 여사는 친구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나도 이제 정말 늙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지만 가보니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복지관에서 정희 여사는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만난 변호사는 정희 여사의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할머니, 그 집은 법적으로 할머니 소유인데 왜 나가셔야 합니까? 권리를 찾으셔야 합니다. 정희 여사는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평생 가족만 생각하며 살아온 그녀에게 나의 권리라는 개념은 매우 생소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그녀는 조금씩 용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제가 권리를 찾아도 되는 걸까요? 그래도 자식인데 싸우고 싶지는 않아요. 변호사는 정희 여사에게 우선 아들과 며느리에게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전달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법적 상담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무서웠어요. 내가 어떻게 자식에게 대들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이대로 쫓겨나면 정말 갈 곳이 없었거든요. 용기를 낸 정희 여사는 어느 날 저녁 아들과 며느리에게 대화를 청했습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집은 너희 아버지와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지은 집이다. 나도 이제 얼마 살지 못할지 모르지만 남은 생을 내 집에서 보내고 싶구나. 요양원은 가고 싶지 않아.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항상 순종적이기만 했던 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의견을 분명히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아들은 어머니의 단호한 모습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엄마.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엄마를 위해서. 정희 여사는 이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를 원망하지 않는다. 너희도 너희 가정이 있으니까. 하지만 이 집에서 나가라면 적어도 내가 살 집을 마련해 주든지 아니면 내 몫의 돈을 돌려달라. 그렇게 처음으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정희 여사. 그날 이후로 집안의 분위기는 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결연한 모습에 충격을 받은 듯했고 며느리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며칠 후 아들이 혼자 정희 여사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가 이 집에서 계속 사셔야죠.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아볼게요. 정희 여사의 용기 있는 대화 이후 가족 관계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와 다시 많은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평생 희생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다시 생각해보니 정말 부끄럽습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고 집안의 긴장감은 여전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여사는 이제 더 이상 움츠러들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권리와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내가 왜 이렇게 주눅 들어 살았을까 싶어요. 나도 한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는데. 정희 여사는 복지관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새로운 삶을 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래교실, 요가, 그리고 심지어 컴퓨터 교실까지 다니며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정희 여사의 표정도 밝아졌습니다. 이렇게 늦게 배우니까 머리에 잘 안 들어와요. 하지만 재미있어요. 내가 아직 이런 것도 할 수 있다니 신기해요.
시간이 흐르면서 집안의 분위기도 조금씩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큰 변화는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중학생이 된 큰 손주는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운다는 사실에 호기심을 보였고 직접 가르쳐 주겠다며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하면 더 쉽게 할 수 있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손주와 함께 컴퓨터를 배우며 웃는 정희 여사의 모습에 며느리도 조금씩 마음의 벽을 허물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먼저 다가와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어머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너무 경솔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희생하셨는지 이제야 조금 알 것 같아요. 그렇게 조금씩 화해의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완벽하게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집은 좁았고 프라이버시 문제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복지관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처럼 자식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은 느낌을 받은 노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간이에요. 자식 낳고 키웠다고 해서 우리의 권리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당당하게 살아야 해요. 그녀의 이야기는 많은 노인들에게 공감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희 여사 자신도 치유되어 갔습니다. 내가 이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니, 이제야 내 인생에 새로운 의미가 생긴 것 같아요. 정희 여사의 이야기가 지역 신문에 실리면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들이 그녀에게 연락을 취해왔습니다. 자식들과의 갈등, 재산 문제, 존중받지 못하는 현실. 그들의 이야기는 정희 여사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화하시더라고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에요라면서 듣다 보니 이게 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희 여사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실버세대 권리 찾기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복지관 한 귀퉁이에서 5-6명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소규모 모임이었지만 점차 규모가 커져갔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만 바라보며 살았어요. 그런데 세상이 많이 변했더라고요. 이제는 우리도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 정희 여사의 변화를 지켜본 아들은 어머니에 대한 존경심을 다시 키워갔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은 정희 여사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엄마가 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하셨는데 저는 한순간 편하자고 엄마를 내쫓으려 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진심 어린 사과에 정희 여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였던 오해가 풀리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내가 이해돼. 요즘 세상은 우리 때와 다르니까 너도 너의 가정이 있고 애들 교육도 시켜야 하고. 하지만 정희 여사는 이제 예전과는 달랐습니다. 자신의 희생만을 당연시하던 시절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이제 엄마도 나를 위한 삶을 살 거야. 그동안은 항상 남을 위해서만 살았거든.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살고 싶어. 아들은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감동했습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가 함께 살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집을 리모델링하여 정희 여사에게 독립된 공간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마당 쪽에 작은 별채를 만들어 정희 여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었어요. 내 공간이라는 게 평생 남을 위해 살다가 갑자기 내 방, 내 부엌이 생기니까. 하지만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편해요. 정희 여사의 별채는 곧 동네 노인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비슷한 처지의 친구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으로 변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정희 여사는 새로운 삶의 기쁨을 찾았습니다. 이렇게 친구들이랑 모여서 수다 떨고 서로의 고민을 나누다 보니 마음이 훨씬 편해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혼자 끙끙 앓았는데 정희 여사의 이야기는 노인 문제에 관심이 있던 한 지역 방송국 PD의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정희 여사를 인터뷰하고 그녀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습니다. 평생을 바친 어머니, 그리고 나가라는 말, 마이너스 우리 시대 노인들의 삶과 권리라는 제목의 이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의 공감을 얻었습니다. 방송에 나온다는 게 처음에는 너무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PD가 이런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져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비슷한 상황에 처한 다른 노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다큐멘터리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노인들이 겪는 고통과 소외감을 처음으로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희 여사의 아들과 며느리에게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방송을 보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 보니까 정말 부끄러웠어요. 며느리는 처음으로 시어머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이기적이었는지, 시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깨달았습니다. 저는 제 커리어와 아이들만 생각했어요. 어머니께서 우리 가족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하셨는지 생각해보지 않았던 거죠. 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이 어머니의 희생 위에서 성장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어머니를 돌볼 차례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엄마가 저를 위해 희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그건 정말 이기적인 생각이었네요. 방송 이후 정희 여사의 집에는 많은 편지와 전화가 쏟아졌습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노인들의 사연부터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의 응원 메시지까지 다양했습니다. 그 중에는 자신의 부모님을 생각하게 되었다며 눈물로 사과하는 젊은이들도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이 편지를 보냈는데 자기 할머니에게 미안하다면서 읽다가 저도 같이 울었어요. 우리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다니. 정희 여사는 이 기회를 통해 세대 간의 이해를 돕는 강연자로 나서게 되었습니다. 복지관을 넘어 대학교, 회사 등 다양한 곳에서 노인의 권리와 세대 간 이해의 중요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젊은 세대와 노인 세대가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일. 제가 남은 생애에 할 수 있는 가장 보람찬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의 강연을 들은 젊은이들은 자신의 부모님, 조부모님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노인들은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할 용기를 얻었습니다. 우리 세대는 항상 참고 살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져야 해요. 우리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정희 여사의 이야기가 세상에 알려진 지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정희 여사의 별채는 이제 정식 실버 카페로 변신했습니다. 작은 공간이지만 노인들이 모여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젊은이들이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소통의 장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친구들하고 수다 떨던 공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요. 젊은 학생들도 오고 회사원들도 오고 모두가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는 공간이 됐어요.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정희 여사를 가족의 중심으로 존중합니다. 특히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지혜와 경험을 배우려고 노력합니다. 예전에는 시어머니의 방식이 구식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제 보니 많은 지혜가 담겨 있더라고요. 특히 아이들 교육에 관한 조언은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손주들도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먼저 할머니의 별채를 찾아 그날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고 때로는 숙제를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할머니가 컴퓨터를 배우신 이후로는 제가 숙제 도움을 받기도 해요. 할머니는 역사를 직접 경험하셨으니까 역사 숙제할 때 정말 많은 도움이 돼요. 정희 여사의 활동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이제는 지역 노인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노인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노인 학대 방지와 세대 간 이해,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에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리 세대의 문제가 해결되려면 젊은 세대와의 소통이 필요해요. 그들이 우리를 이해하고 우리도 그들을 이해할 때 더 나은 사회가 될 수 있어요. 정희 여사의 이야기는 많은 가족들에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비슷한 갈등을 겪던 가정들이 서로 대화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노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당당히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목소리를 낼 수 있어요. 나는 여기 있다고, 나도 한 사람의 인간으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게 됐어요. 정희 여사의 아들 가족은 이제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정희 여사를 내쫓기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 편안하게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새 집에는 당연히 정희 여사를 위한 공간이 충분히 마련됩니다. 새 집으로 이사가면 엄마를 위한 방은 가장 햇빛이 잘 드는 곳으로 할 거예요. 엄마가 좋아하는 정원도 만들어드리고요. 그렇게 정희 여사의 가족은 새로운 의미의 가족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각자의 공간과 권리를 인정하는 진정한 가족 말입니다. 정희 여사의 이야기는 이제 한 가족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인 변화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녀의 경험을 담은 책 평생을 바쳤는데 집을 나가라고요? 가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 책은 노인 문제를 다루는 중요한 자료로 여러 대학에서 교재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제가 책을 쓰다니 상상도 못했어요.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나온 시골 출신 할머니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희 여사의 이야기는 정부 정책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노인 권익 보호를 위한 법안이 발의되었고 세대 간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시행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세대 공감 프로젝트는 젊은이와 노인이 함께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젊은 친구들이 우리 집에 와서 함께 지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저렴한 숙소가 되고 우리에게는 말동무가 생기는 거죠.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요. 정희 여사는 이제 70세가 되었지만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별채 카페는 이제 정식으로 등록된 사회적 기업이 되어 노인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하는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젊은이들에게 조언을 제공하며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지혜가 쓸모없는 게 아니더라고요. 젊은이들이 찾아와서 진지하게 조언을 구해요. 그럴 때마다 정말 보람을 느껴요. 정희 여사의 아들과 며느리도 이제 노인 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며느리는 직장에서 가족 친화 기업 문화 만들기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노부모를 모시는 직원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보니 노인 문제는 결국 우리 모두의 문제더라고요. 언젠가는 우리도 노인이 될 테니까요. 지금 우리가 어르신들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미래의 우리 모습을 결정한다고 생각해요. 정희 여사의 손주들도 할머니의 영향을 받아 세대 이해 동아리를 학교에서 만들었습니다. 학생들이 지역 노인들을 방문하여 이야기를 듣고 기록하는 활동을 합니다. 그들의 활동은 지역 신문에 소개되기도 했습니다. 할머니가 제 인생의 롤모델이에요. 할머니처럼 용기 있게 살고 싶어요.
그리고 노인들의 지혜를 존중하는 사회를 만들고 싶어요. 정희 여사는 이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미소 짓습니다. 가장 어둡고 고통스러웠던 순간이 오히려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되었다는 사실이 놀랍기만 합니다. 집에서 쫓겨날 뻔했을 때는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오히려 전환점이었어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도 그저 주눅 들어 살고 있었을 거예요. 정희 여사의 이야기가 시작된 지 3년이 지난 어느 봄날, 그녀는 전국 노인 대표자 회의에 초청받아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수백 명의 노인들 앞에서 정희 여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것이 제 의무이자 사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자 갑자기 필요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이, 제가 평생 모든 것을 바친 그 아들이 저에게 집을 나가라고 했습니다. 청중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나왔습니다. 많은 노인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공감했습니다. 하지만 그 아픔이 저를 변화시켰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 자신을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었습니다. 정희 여사는 지난 3년간의 변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찾게 된 과정, 가족과의 관계가 회복된 과정, 그리고 많은 노인들과 함께 새로운 커뮤니티를 만들어간 과정을 진솔하게 나눴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회의 중요한 일원입니다. 우리의 경험과 지혜는 귀중한 자산입니다. 우리도 목소리를 낼 권리가 있습니다. 그녀의 연설이 끝나자 청중들은 모두 일어나 뜨거운 박수를 보냈습니다. 많은 노인들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이야기를 대변해주는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연설 후 한 젊은 기자가 정희 여사에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앞으로의 꿈이 있으시다면 무엇인가요? 정희 여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세대 간의 벽이 없는 사회를 꿈꿉니다. 젊은이와 노인이 서로를 존중하고 배우는 사회요. 제가 살아있는 동안 그런 사회를 위해 조금이라도 기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손주의 대학 입학식에 참석하는 것이 꿈이에요. 5년 후에요.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아있을 거예요. 기자가 떠난 후 정희 여사의 아들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연설을 지켜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정말 자랑스러워요. 엄마 덕분에 저도 많이 배웠어요. 앞으로는 절대 엄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을게요. 정희 여사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모두 배우는 중이야.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정희 여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67세에 갑자기 집에서 쫓겨날 위기에 처했던 그날, 그녀는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은 오히려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습니다. 인생은 참 알 수 없는 거구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의 시작일 수도 있구나. 정희 여사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녀의 싸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노인의 권리를 위한, 세대 간 이해를 위한, 그리고 모두가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싸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서 정희 여사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집에서 쫓겨난다는 생각에 절망했어요. 하지만 그 일이 저를 깨우고 새로운 삶으로 이끌었어요.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그 고통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제가 될 수 없었을 테니까요. 정희 여사의 눈에는
이제 두려움 대신 희망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희망은 비슷한 상황에 처한 많은 노인들에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정희 여사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존엄성을 잃지 않을 권리, 자신의 목소리를 낼 권리, 그리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 그녀는 그 권리를 위해 계속해서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더 나은 세상을 향해.